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과 함께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초카 필승주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종목과 전략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연 다음 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종목 무엇일지 가이드라인 보시죠. 시초카 필승주 한 달 정도 보유하면서 예상 수익률 20%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솔로엠이라는 종목이에요.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 일부하고 그다음에 전장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ESL이라고 이제 전자 가격 표시기가 이제 주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렘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변동폭은 사실 굉장히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시장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면서 특히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테면은 바이오나 반도체, 인공지능, 오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수급들이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게 종목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이제 기존 사업의 어떤 실적이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신규 사업의 성장성, 기왕에 했던 부분들이 다시 또 좀 정체를 보였다가 다시 또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거기에 좀 부합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반응이 좋네요. 솔로엠 좋은 회사예요 라고도 이야기 주셨는데 지금 많은 종목 안에서 솔로엠을 선택한 것, 또 이 종목이 전기차 충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도 아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이 부분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파워 모듈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은 솔로엠이 그쪽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어떤 실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측면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그 이를테면 정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내년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솔로엠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전자가격 표시 ESL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내에서는 거의 뭐 독점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수위에 올라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ESL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제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거대 유통업체나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로 보시면은 뭐 물류센터, 거대 물류센터 아니면 뭐 대형 병원 이런 식으로 전자가격 표시기가 기능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요처가 상당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ESL 시장의 어떤 그런 캐파를 통해서 캐시카우 역할은 뭐 충분히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미국의 에피톤사와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이 이를테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을 그렇게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차량 안에서 보게 되는 그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이를테면은 지금처럼 어떤 간단한 일차원적인 그런 화면이 아니고 이제 굉장히 뭐 가상현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화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연관돼서 솔로엠이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를테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접목한 디스플레이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걸로 예상이 그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의 어떤 매출이나 뭐 수익이 낮나라기보다는 실적으로 원래 이제 돈 벌던 그런 섹터 쪽에 다리 얹혀지면서 이쪽 시장에서의 어떤 그 이를테면 그 진입하는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는 물론 뉴스플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성장성에 조금 더 부과가 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보면은 사실은 이전에 그러니까 32,000원대까지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적만 보시면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적으로 영업이익이 대략 한 1,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나왔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물론 예상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700억대 중반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대 중반 정도에 있기 때문에 PR이 영업이익 기준만 놓고 본다면 뭐 10배 이하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를테면 그 솔로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이렇게 좀
가다듬고 조금 천천히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가격도 매수 저점 분할 매수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대략 20% 정도 직전 고점 수준이 32,0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25,000원 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솔로엠이 오늘의 첫 번째 필승주였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일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오늘은 1.66% 상승한 27,600원의 장을 마쳤고 현재 시간에서는 27,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알아봤고요. 그럼 또 전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주의 필승 전략은요. 배당 관련주 투자 전략. 아니 최근에 시장에서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폭이 큰 종목들 혹은 테마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시 또 배당 이야기가 쏙 사라졌었거든요. 사라졌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또 배당주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배당이잖아요. 배당을 받는 부분인데 사실은 배당 투자에 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이제 고배당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이 있죠. 뭐 대표적 통신업종, 그다음에 은행주들, 뭐 보험주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를테면은 배당주들이 이제 12월 달 들어서 이제 왜냐면 12월 말에 이제 1월 초에 이제 배당 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고배당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12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주가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배당 정책이 조금 변화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배당락이 1월 초에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거의 종목이 12월 결산법인들이 1월 초에 이제 배당락이 되는데 사실은 배당이 그러면 그해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당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배당을 이를테면 가늠해서 배당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월 초에 배당나게 되는 그 가격은 그 배당나게 되는 그 비율은 그 전년도 배당을 기준으로 준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될 배당을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당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배당이 결정되는 거는 그 다음 해 2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총 때 3월 말까지 정도 그때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는 배당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배당락을 경험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불합리했죠. 내년부터는 제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기업의 상당 부분하고 코스피 시장의 한 100여, 125개 정도 종목군 기업들이 배당을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를테면 배당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하고 배당락을 하게 되는 이런 제도로 바뀌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시장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접근한 전략을 짤 때 조금 세밀하게 종목별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KT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까지는 그 분기 배당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올해 만약에 배당락을 경험하게 되면 1분기까지 가져간다고 치면은 거의 연말 배당하고 분기 배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통적으로 이를테면 12월 달에 배당이 그러니까 배당락이 연초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배당과 연관된 종목들이 시기적으로 항상 전통적으로 움직였던 방식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종목별로 예를 들면 뭐 배당락은 12월 달에 되는 게 아니고 배당을 2월 달에 얼마 주겠다고 발표하고 배당락을 3월 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당 투자를 하실 때 과거처럼 똑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배당락 예를 들면 배당락이 되는 그 날짜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세밀하게 종목별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 투자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각 기업마다 배당락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즌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러고 투자하자라고 했습니다. 고배당 관련주로는 통신, 은행, 보험주 대표적인 업종도 이야기하면서 한번 다음 주에 이쪽에 대한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도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서 산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오늘은 하루 만에 산타랠리에 대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를 키웠잖아요. 계속 일일비하는 시장 여러분들 매일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종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